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어떤 자원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에 필요한 모든 어떤 생산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업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및 내용으로는 기업의 이제 자원 관리가 어떻게 발전됐는가, 그리고 대표적인 MRP라고 해서 자원 관리 계획, 자재 소요량 계획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관리, 재고 자산 어떤 관리 시스템은 기업은 어떤 생산 품목을 제조한다든지, 기업이 제조한다든지, 어떤 조립을 한다든지, 또 판매한다든지, 이럴 때 만약에 판매회사라면 이 판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품을 수급해야 되잖아요. 또 제조회사는 어떤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의 어떤 수급부터 최종 생산된 제품이 어떤 납기에 맞춰서 전달되기까지 어떤 모든 필요한 그 재고와 자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한 어떤 공장에서 제조업체라든지 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어떠한 자재가 필요한지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MRP라는 계획이 이제 도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종 어떤 품목의 어떤 일정 계획에 나타난 생산량과 생산 시기로부터 이를 생산하는데 어떤 필요한 1000개를 생산한다, 50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원자재, 부품, 중간 조립품 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해서 여기에 맞춰서 어떤 조달하기 위한 주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제조 자원 계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뉴팩처링 리소스 플래닝, 그러니까 어떤 MRP2라는 개념으로 이건 기업 제조 활동에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여기서는 마피에서는 자재 소요계에서는 그 원재료만 해당했는데 여기서는 자재나 자금이나 인력, 시설 등 제조 자원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발전되다가 ERP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원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시대적으로 분류하면 70년대라든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떤 MRP가 발달했다면 80년대는 부분의 최저가 제조 원가 절감이라든지 원가 절감을 해서 그 다음에 ERP라는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 경영 혁신이 대두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기업 간의 최저가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업무 호환이라든지 정보 호환 이런 걸 통해서 통합 관리하고 확장하고 기업 간 최저가를 이루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발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좀 이 영역이 발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RP는 생산을 필요하는데 자재가 어떠한 자재가 필요하는지 자재를 일정 계획에 의해서 자재가 필요한 때 적기에 납품받아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줬다면 ERP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 내부의 모든 자원 활동에 대해서 통합적 관리에 주안점을 줬다.
그래서 이제 자재 소요란 게 자재 소요 계획을 좀 하면 자재 소요 계획은 뭐냐? 자재 소요 계획의 어떤 목적과 구성 요소를 보면 자재 소요 계획의 목적은 주된 목적은 어떤 생산 계획에서 재고 수준을 통제하고 각 품목의 생산 또는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 시스템의 어떤 부하가 적절하도록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한다면 100개 생산하는 공정에 맞게 차근차근 원재료를 조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100개 만들 물량 원재료를 한꺼번에 다 갖다 놓으면은 창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만드는 대로 갖다 놓기 위해서 이런 거에 주요 구성 요소는 주 일정 계획, 생산 계획 어떤 주간, 월간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재 명소,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명세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재고 기록철, 재고가 어떤 재고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출력 보고서 이러한 어떤 요소로서 자재 소요량 계획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일정 계획을 보면 이제 일정을 생산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거야. 총괄 생산 계획, 주 일정에 어떤 제품 언제 수량을 생산할 것인지. 그럼에 따라서 자재 명세서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 재고 기록처를 가지고 어떤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완제품과 생산량과 생산 시기에 관한 종합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그 필요한 그 일정에 맞춰서 그 계획에 맞춰서 원재료가 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일정 계획을 수립은 자재가 뭔 자재가 필요하냐. 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몇만 가지의 원자 부속품이 필요하듯이 어떤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서 어떠한 상품이 필요한지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재가 무슨 자재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재 소요 계획의 운용 방법과 효과, 이런 자재 소요, 자재 소요의 취약점, 자재 수요 계획의 효과적인 운용 방법으로는 사용의 편리성과 입력 데이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좀 표준화, 단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바코딩과 서버가 안정해야 된다. 컴퓨터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자재 소요량 계획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별 구성품 계획을 하면 자재 요구량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100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어떤 품목에 어떤 만큼 필요한지 대략 자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재고 요구량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좀 감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 마감 시간을 맞춰 주문 시기의 조정, 생산 지연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을 하면서 이렇게 부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완성품이 나오듯이 자재 소요 계획의 취약점은 자재 생산 및 조달에 저스트 인 타임을 추구하므로 생산 계획의 차질 예방이 된다. 그 다음에 배치 시스템이므로 기계 고장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발생 시 빈번한 계획 수정이 필요한데 이럴 때 좀 취약하다.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재, 재고 관리 시스템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점점 발달했다. 그래서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가장 기초적인 거가 자재 소요량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그래서 어떤 생산 계획에 따라서 원재료와 부품, 중간 조립품들이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를 자재
소요량 계획과 일정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 놓는 것이 MRP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이 제조 자원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뉴팩처링 리소스 플래닝인데 기업 제조 활동에 소요되는 자재 및 마피에는 자재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자금, 인력, 시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달하는 것이 ERP 시스템으로 발달하는 거다. ERP 시스템은 뭐냐면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러니까 여기 MRP는 원재료하고 부품에 주안점을 줬다. 여기 MRP2에는 자금하고 인력까지도 주안점을 주었다. 근데 ERP는 거기에 기업 내부에 필요한 거에 기업 외부까지도 외부 자원까지도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런 부분을 더해서 기업 간의 EDI 시스템 같은 걸로 인해서 기업 간 전산 처리에 의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단계가 발달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떻게 발달했느냐 여기를 시대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주특기했을 때는 우리가 70년대는 MRP로 자재 소요 계획을 가지고 재고 자재 수급 관리 재고의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재고 자재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점점점 생산 시설이 발달하고 어떤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재고 원제품뿐만 아니라 인력과 자금 소요 계획까지 포함하는 제조 자원 계획으로 발전해서 제조 원가 관리를 하고 원가 절감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ERP라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ERP는 아주 중요한 개념. ERP라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사적 자원 관리, 기업 내외부 관리, 그 다음에 경영 혁신이 어떤 목표가 되는 것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점점점 발전하다가 이제 전사나 컴퓨터 이런 걸로 되면서 ERP가 기업 간에 호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보면서 통합관리 확장성을 중심으로 어떤 기업의 재고와 자재관리 시스템이 발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